유쾌한 정보TV입니다. 그 유통과 그 창업 관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그 유통의 변화, 그 다음에 그 총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왜 그들은 말하지 않는가. 세 번째, 창업이나 자영업을 시작해서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순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유통의 변화를 쭉 수많은 유통의 변화가 이루어져 왔지만은 다 생략을 하고,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유통이 변화가 온 것은, 여기서 유통을 정의하자면은 생산자에서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과정을 유통으로 정의를 하고요. 운반은 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93년도인가 언젠가가 WTO에 가입을 하면서, 이제 세계 무역기구죠. 가입을 하면서 유통시장도 이제 개방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해외에서 유명한 대형 쇼핑몰들이 이제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 월마트, 미국의 월마트, 프랑스 까르푸, 영국의 홈프로스 이런 것들이 대형 쇼핑몰들이 한국에 오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은 유통이 너무나도 전통 방식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다. 골목이라든지 백화점 그 정도 선에서 생산자하고 유통자, 소비자들이 거래를 하고 이렇게 사고 팔고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던 골목 상권에서 소비 도매, 소매 이런 형태로, 즉 얘기하면은 공장에서 도매로, 도매에서 소매로, 또 그다음에 시장, 이런 대형 시장, 동대문이라든지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큰 시장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시장을 개방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면적으로 이제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유통의 방법을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도봉구 창동역에 롯데쇼핑인지 그거에 90몇 년대에 처음으로 거기다 이제 개점을 했어요. 그 안에는 한국에서는 백화점의 화려함보다는 월마트나 이렇게 지금 대형마트 가서 보면은 전혀 시설이 별로 돼 있지 않습니다. 진열이 목적이기 때문에. 충격이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시장을 개방을 했는데, 그러면서 유통이 처음에는 생산품이 거기에 진열돼서 생산품을 소비자한테 이렇게 소비자들이 와서 현장에 와서 사가는 개념 정도에서 대형 쇼핑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백화점 같은 데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물론 있고 그랬지만은, 그 후에 이제 한국에 이제 월마트, 까르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킴스클럽이 있었고, 이랜드 그룹에서 하여간 다양한 쇼핑몰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오면서 골목에 있던 골목에서 영위하고 있었던 점포들을 하나씩 잠식에 들어가 버려요. 왜? 총량 100인데, 소비자를 100으로 보면은 소비자들이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골목 지역 상권 내에서 소비하고 했던 소비자들이 글리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 상권이든지 시장들이 총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총량은 매출 아닙니까? 소비자는 매출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축소되고 이렇게 돼갔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그래서 현재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또 홈쇼핑들이 막 대량으로 생겼다. 홈쇼핑 생기고 나니까 뭐가 또 우리나라의 온라인이 인터넷 비약적인 속도 발전으로 이제 광통신이 발전되면서부터 어떻게 되냐, 온라인적으로 쇼핑몰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그러면서 소비자층도 점점 젊은 사람들이 이 컴퓨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세대들이 오면서
전화 한 통화 들면은 물건 배달해줘. 컴퓨터로 주문하면 물건 배달해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동네에서 소비되는 이 물건들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전부 다 사고 파는 소비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대형 자본의 자본이죠. 그것은 자본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본들이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이 소상공인들을 다 흡수해가는 거예요. 나쁜 말로 얘기하면 싹쓸이해가는 자본들. 그런데 왜 그 얘기는 그들은 말하지 않고 있느냐.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정부도 마찬가지고 대중매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그 창업이 어렵고 자영업이 어렵고 영위가 어떻고 뭐 과잉 공급이고 이런 얘기만 하지, 우리나라 그 유통질서의 변화로 인해서 총량이 바뀌었다. 물론 그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소득이 증가를 하니까 그 소비하는 것도 많아질 수는 있지만 소비의 패턴은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소비하고 있는 점점 그런 것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온라인 전부 배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 사회적 구조도 바뀌지 않습니까? 애들도 혼자 있게 되고, 그러니까 배달 음식 이런 것도, 옷들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앉아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소비의 몇 퍼센트를 온라인을 이용해서 각 그 온라인 쇼핑센터나 대형 쇼핑몰에 가서 물건 사는지를, 소비하고 있는지를, 동네에서 얼마나 소비하고 있는 건지를. 그러면 답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총량은 물론 소득이 오르니까 총량은 그 소비되는 금액도 올라 있을, 더 많이 상승돼 있을 수도 있지만은 소비하고 있는 방향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버렸는데 이게 되냐. 그 증거들이 종로, 영등포, 뭐 어디 지역 상권들이 전부 점점 쭉쭉이만 남아버렸잖아요. 쭉쭉쭉쭉쭉 줄어들어서. 을지로, 종로, 영등포 얼마나 그 지역 상권들이 잘 돼 있던 상권입니까? 그 중심 상권이 죽어 들어갈 때 골목 상권은 어떻게 되겠냐고. 왜 이 말을 안 해주냐. 왜 대중매체들은 총량은 똑같은데 대형 자본들이 우리나라 그 유통의 질서를 그렇게 잠식에 들어와 버렸을 때 골목 상권이 살아남겠고, 그 창업자들이 음식 먹거리도 전부 대형 쇼핑몰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 각 그 지자체에서 이제 서울시 뭐 종로든 며칠 전에 그 보도가 나왔던데, 그 임대주들의 건물주들의 임대료를 대략 낮춰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정책이 틀린 정책. 소비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물론 이제 그 첫 번째는 임대료를 낮추면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견디기가 좀 쉽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소비자의 패턴을 돌려놓기 전에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현재 이 사회적 그 자영업 창업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루에 소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이 음식을 창업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가구는 하루에 한 달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을 나가서 외식을 하십니까? 여러분 가구는 하루에 몇 번 음식을 배달해 먹냐고요? 배달과 직접 나가서 먹는 거. 배달은 장소가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나가서 먹는 것은 장소든지 시설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거 스스로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보면은 일부 보이는 업종들이 있어요. 업종들이 그래도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내가 좋은 현상들이 대개가 첫 번째 건물주들하고 유대관계가 좋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유대관계가 좋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서로 윈윈한다. 임대료도 기꺼이 임차인이 부담할 정도에서 서로가 상의해가지고 유동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장사가 안 돼서 어떡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잘 돼야 될 텐데 스스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언론에서 나오는 수많은 건물 조물주의 건물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좋은 사람 그런 업종들은 유지도 되고, 특히 또 골목에 꼭 영유하고 있어야 될 업태들이 있어요. 업종들이. 보면은 세탁소도 자본이 들어왔죠. 자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대한민국의 유통이라는 질서하에 대형 자본이 들어와서 자본 횡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자본의 힘으로 그들이 골목 상권을 노려보고 자본이 투하된 건 아니지만은 결론적으로 대형 유통몰들을 자본이 갖다가 지역 거점으로 해서 뚝뚝뚝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 지역 골목 상권들이 결론적으로 그쪽으로 소비자층이 이동되면서 골목 상권은 쇠퇴화되고 현재 상태가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자본은 어디든지 이득이 나는 곳은 갑니다. 자본을 어떻게 못 들어오게 하나요? 자본은 이득을 내려고 쫓아다니는 것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장사할 수 있는 자본이 있지 않습니까? 자본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득이 있으면 가게 오픈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형 자본에는 소자본은 경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소비자들도 냉정하죠. 냉엄하고 입맛 따라 가는 거니까, 유행 따라 가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들, 기술을 갖고 있는 것들은 좀 견뎌냅니다. 건물주하고 관계도 괜찮고,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들. 옛날에는 세탁소도 아주 골목에 제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세탁소도 체인점들이 와가지고 휘젓고 가버렸죠. 진짜 참 아쉬운 점들인데, 그런데도 그분들도 이제 기술이 갖고, 리폼 기술이 이제 요즘 하도 하니까 리폼들을 많이 해서 입지 않습니까? 리폼 기술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다. 그런 것들. 기술이 바탕이 된 거. 자본이 기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으면은, 그래도 그걸 찾아서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은 될 것 같아요. 보면은 되게, 그러니까 어렵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한 가지 또 창업자들, 자영업을 이제 오래 해보신 분들은 이제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자영업의 경력이 일천하신 분, 또 처음 또 창업하신 분들은 착각, 착시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그 가게를 오픈하면은 바로 손익분기점 얼마 있어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 손님들이 이런 그 착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해입니다. 목표를 정해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얼마 정도 이제 지나면은 그 냉엄한 현실을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리고 실망도 또 빨려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죠. 그래서 창업 참 어렵다. 하지만 결론을 내자면은 그 기술은 바탕이 되면은 좀 그래도 괜찮겠다. 내가 이 영상을 좀 찍기 위해서 그 외국 사례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외국도 마찬가지죠. 대형 유통물에 물론 이제 그 단순 미국이나든지 이런 곳을 뭐 사례로 삼을 수는 없지만 워낙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 지역에서든지 또 보면은 기술이 바탕이 된 자영업들은 그래도 많이 그래서 이제 뭐 수리 같은 거 뭐 수리 같은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국 같은 데 그런 데는 수리를 본인들이 많이 하고 워낙 그 기술로 기술의 대가가 크기 때문에 임금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가 일전에는 그 최협의의 영상을 올려드렸지만은 우리나라의 자영업의 현실이 이렇다. 그래서 쉬이 성공할 수 있는 여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환경도 열악하다. 그래서 이제 팁으로 기술이 있다라면은 기술이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찾으셔서 뭐 언론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창업 뭐 과잉이니 뭐 창업을 너무 많이 하니 창업을 많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대나마나 한 얘기 하지도 말고요. 어쩔 수 없이 그 창업으로 몰리고 또 실패도 하고 그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소한도 우리나라 대중매체고 그렇다라면은 그 사회적 현상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사회적 현상으로 자영업이 얼마만큼 뿌리내리기가 어렵고 해서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이 그 뿌리내림 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좀 심도 있게 보도도 좀 해주시고 뭐 불공정 그런 것만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불공정한 사회는 불공정한 사회죠. 프랜차이즈는 불공정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자영업자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도 정부에서 만들어 주시고 그럼 정부에서 무슨 정책 만들어 주냐고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기술에 바탕이 되는 자영업을 좀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현상보다는 자영업의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하다. 그 다음에 너무 자영업을 멋있다는 것보다 금방 그렇게 손익분기점에 도달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득을 갖다 주지 않는다. 수익을. 그런 점들을 많이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